자, 그러면 2024년 군무원 면접 설명회 노량진 1차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린 대로 1부는 약 60분,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라고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응답 받을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컨설팅으로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교재 이제 작년에 출간이 된 책인데, 작년에 출간이 되자마자 지금까지 네이버의 군무원 면접이란 키워드를 치면은 계속 현재 오늘까지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그 쪽지 좀 받아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작년에 쓰고 나서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면접 질문들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험을, 그리고 기출 질문들 많이 구하기 어려우신데 이 내용을 있다라는 걸 간단히 홍보해드리고, 그리고 올해 벌써 17년, 횟수는 18년 됐습니다. 18년 차가 됐고, 이제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을 저희는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노량진 캠퍼스 올라오시면 오른쪽 왼쪽이 있었는데, 이제 왼쪽은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는 곳으로 운영이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강의하는 곳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민족군무원 장교 부사관 학원에서 이제 군무원 쪽으로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부사관 장교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1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은 이제 대학에 있고, 이틀 정도는 학원에 나와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시험의 실시 방법인데,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실기 시험까지 다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면접이니까 면접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직렬이 몇 개 있냐면 47개가 있거든요. 이 47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직렬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차량이나 행정이나 군수이시고, 혹시 지금 오신 분은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저 사이버. 사이버 직렬. 전산 안 하시고 사이버 직렬 하셨네요, 이번에. 네. 인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 전공을 그쪽으로 했기도 했고. 네네네네. 계속 그쪽으로 하셔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직렬마다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적격성을 보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면접장에 가서 나는 해당하는 직렬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제일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처럼 전공했다, 자격증이 있다, 유사 업무를 해봤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임무 수행이. 임무 수행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잘 안 뽑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를 들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서울대학교 전산과를 나와가지고 사이버 직렬 9급에 지원한 사람이 있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나와가지고 사이버 직렬 9급에 지원한 사람이 있어요. 면접관은 누구를 뽑을 것 같으세요? 서울대를 뽑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서울대학교 전산과를 나와가지고 왜 9급 군무원을 지원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우리 시험에 대해 맞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내 자랑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관연도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좀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좀 어리거나 한 분인데, 그분은 석박사를 다 하셨어요. 심지어 아이비리그에서 박사라고 오셨어요. 미국에. 그런데 자꾸 군무원 시험의 면접에서 자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오셔가지고 결국 저희도 그분을 수강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상담을 하면 할수록 너무 고집이 강해요. 내가 아이비리그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학사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안 뽑느냐, 이거 경체인데,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이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렸죠. 뽑겠냐, 면접관보다 더 유능한 대학 나오고 훨씬 면접관의 실력을 뛰어넘는데 면접관이 당신에게 점수를 주겠느냐. 왜? 금방
그만둘 거라는 인식이 너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신 분은 혹시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직 몇 점이세요, 점수가? 80점대, 초반대.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본 시험의 직렬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고 좀 뭔가 호환이 안 되나 보네요. 여기는 이제 필기입니다. 필기. 필기에서 50% 성적 반영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필기가 끝나면 신원조회랍니다. 여기는 신원조회. 필기 합격자 발표 8월 19일 나면은 신원조회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냅니다. 이 신원조회 동의서는 어디 내게 돼 있어요? 방첩사령부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방첩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 어떤 거예요?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이냐 또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신용등급이 낮은 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 중이거나 파산을 했다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과 치료 병력에 대해서 보지 않느냐? 과거엔 봤어요. 지금은 정신과 치료 병력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를 간단히 볼 때 문진표 작성이라는 걸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수기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쓴 내용과 실제로 병력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조회는 이 두 가지만 이상이 없으면 면접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육군은 130%, 타군은 150%를 선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10명 뽑는다 그러면 육군은 13명을 뽑는 거고 타군은 15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중에 5명을 아웃시키는 거죠. 동점자는 어떻게 하죠?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명 뽑는다 그러면 13명을 뽑거나 15명 뽑는 게 아니라 14명이나 16명을 뽑아요. 동점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왜? 세 과목만 시험 보잖아요. 한 문제당 몇 점이죠? 4점씩이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동점자 많습니다. 소수점까지 떨어지는데요. 다 똑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동점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필기를 붙이는 편이고 필기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또 많이 떨어져요. 이 필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역시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면접 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는지 과락으로 떨어졌는지 면접관이 나를 떨어뜨렸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릅니다. 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정보 공개 청구,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가면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다음 시험 볼 때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다음 시험을 내가 또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다 리스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에 전화하시면 여러분 핸드폰 번호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서 접수 안 하셨는데 왜 그걸 물어보시나요? 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크레임 걸리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역시 필기 50%, 면접 50% 해가지고 5대5의 비율로 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신체 검사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신체 검사 통과하면은 바로 합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임용하게 되는 거죠. 요 절차예요. 오늘의 면접 설명이 오셨으니까 면접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면접은 기본적으로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원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범죄와 신용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면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을 거고 보통 육해공군 면접 장소는 뒤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면접관은 2인에서 5인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인은 잘 없어요. 왜 없냐면요. 과반수 이상이 가를 주게 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과반수가 2인일 때 한 명만 줘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3인 이상이 보통 면접을 봅니다. 3인이나 4인, 5급 이상에서는 5명까지 면접관이 있을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들어가서 1대 다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경체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경체? 경체 없으시면 공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의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제가 수년간 계속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면접 질문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자기소개서는 그냥 신원조회용으로만 내는 거지 절대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의 뭐를 보고 냅니까? 여러분들의 뭐를 보고 내요? 외모를 보고 내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름 명단은 거의 나와 있겠죠. 나중에 추후에 받을 때. 그래서 이름과 직렬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떠한 사회 경력이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면접 볼 때 뭘 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요. 면접관은 면접 볼 때 어색해요. 뻘쭘해요. 면접관으로 가면은 왜 뻘쭘하냐면 내 점수 하나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해서 굉장히 뻘쭘하니까 면접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질문해 놓고요. 대부분 그냥 앞에 책상 보지 절대 여러분들이 얼굴 잘 안 쳐다봐요. 네,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오랜 기간에 면접 보고 나온 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절대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지 않고요. 반응 잘 안 살핍니다. 그냥 면접관도 뻘쭘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서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면접관은 무슨 서류를 갖고 있을까요? 무슨 서류를 갖고 있을까요? 평정표. 여러분들 점수를 매게 되면 평정표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질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지. 그러니까 질문 뭐를 할지에 대해서 아무거나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질문들은 어느 정도 갖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확보를 해서 여러분 공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확보해가지고 유사 질문을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질문이 풀로 돼 있지 않고요. 그냥 6.25 전쟁사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6.25 전쟁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6.25 전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시고 또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일들 6.25 전쟁에서 가장 기억나는 전투가 무엇이냐? 질문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질문 유형이 바뀌어요. 하지만 키워드는 하나예요. 한미동맹을 찬성합니까?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거는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풀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유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가면 질문을 그냥 받아서 대답하면 끝나는 거고 PT 면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7급이 있어요. 국방부 7급. 없으시죠? PT 면접은 딱 두 군데만 봅니다. 국방부 7급 공채와 그리고 군무원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이 있습니다. 원래 상시 있는데 군무원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군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호봉제 군무원, 일반 군무원. 여러분 시험 보신 거. 일반 군무원 1년에 2번 있어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여러분들은 전반기 시험을 보신 거예요. 후반기도 있어요. 후반기는 필기가 면제입니다. 필기가 면제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를 갖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PT 면접이 있어요. PT 면접. 예를 들어서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은 내가 A4용지 2장 정도 받아가지고 거기다 손으로 막 써요. 내가 쓴 거를 그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군무원 위상 높일 수 있는 방법.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국방부 7급이나 후반기에 경체 보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는 150, 나머지 150인데 육군만 130%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을 합산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해 2명 뽑겠다. 모집 예상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2명 해가지고 몇 명 뽑는다? 필기에서 4명 뽑는다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올해 3명 뽑는다 그러면요. 5명을 필기에서 합격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명을 더 한다는 거. 자, 전반기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필기 50% 후반기 그리고 면접 50%인데 후반기 시험은 필기가 없어요. 서류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면접이 100% 선발한다. 면접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아쉽게도 면접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모릅니다. 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접 점수는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면접 경우는 동일하지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수점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5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요 5가지. 자, 이거를 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 노하우인데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연락이 와서 실제 면접을 가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면접 볼 때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시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그러면 군무원 면접을 볼 때 평정 요소가 이 5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A 사람을 뽑을 때 정신자세를 보고 뽑아주세요. 전문 지식을 보고 뽑아주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 의지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도덕 성실. 자, 이게 서류로 나와 있는 거고 아예 법으로 군무원 인사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대부분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번, 여기에 맞는 질문을 할까요? 면접관이?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그 질문 어떻게 될까, 이거?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똑바로 했는지 아닌지 보려고 어떻게 질문해야 할 거라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전문 지식?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차량직이다 그러면 실린더 해석 교체 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행정법, 행정학, 군수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는. 근데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에서 뭘 질문할 거예요? 창의력 가지고 뭘 질문할 거고 예의 품행 뭘로 질문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질문마다 이 5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5가지 항목마다 질문을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질문을 하고 5가지를 그냥 뭉뚱겨려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면접관이.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저희가 처음 만났으니까 좀 뻘쭘하니까 그러하지 않겠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면접관으로서 저를 평가하려고 해요. 제 지금까지 한 10분, 20분 강의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5가지를 수미양가로 평가할 거예요. 수미양가로. 자, 못 평가하시겠죠. 어렵죠. 왜? 제가 지금 답변한 내용도 너무 많고 뭘 물어봐서 뭘 대답했는지 1번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했는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변을 준비하실 때,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요, 무조건 이 5가지에 있는 이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답을 하세요.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그러면 면접관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접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왜 군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그 누구보다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고 공직자로서 어울리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면접관이 은연중에 이게 기억이 남아야 돼요. 답변한 내용들이 군무원으로서 정신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자꾸 내가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창의력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로봇 경지대도 많이 나가고 늘 창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답을 해줘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엉뚱한 얘기라는 것은 실제로 면접관은 이거에 대한 답을 적게 돼 있는데 여기 답이 있는데 답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면접관이 머릿속에 남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면접 평정표예요. 샘플인데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수우미 양가. 이 사람 평가해야 되는데 과연 몇 점을 줄까? 이 지원자 아까 군무원 정신자세가 좋다고 했지? 우를 주려고 하다가도 수를 준단 말이에요. 우를 주려고 하다가 수를 줘요. 양가는 줄 수 없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우미 양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5개 항목이죠. 2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25점 만점. 그런데 평균 평점이 15점 미만은 떨어집니다. 과락으로. 과반수가 가를 주게 되면 떨어져요. 한 명이 2개의 가를 주면 떨어져요. 이 3가지가 과락 기준인데요. 면접관은 그러면 뭐를 못 줄까요? 양가는 거의 못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양가는. 양가를 주는 케이스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망설이고만 있다든지, 아니면 틀린 얘기를 했다든지.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면접관한테.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했다든지. 자꾸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거예요. 자꾸. 계속 우기는 거예요. 북한이 침범했으니까 북침입니다. 그럼 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양가는 거의 못 줘요. 실제로 못 줍니다. 저희 같은 이제 군사학과의 교수들은 전화가 와요. 한 1주, 2주 전에 혹시 이때 시간이 되면 면접위원으로 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연락이 최근에는 안 오지만 저희 이제 동료 교수님들이 가요. 가면 양가를 주는 교수님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뭘 줘요? 우를 기준으로 줍니다.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양가를 주면요, 과락이기 때문에 사유를 써야 돼요. 사유를 썼는데, 만약에 사유를 썼는데 나만 양가를 주고 양쪽에 있는 교수님들은 수나 우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양가를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면접자가 정보공개 해라.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그럼 정보공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면접관들이 3명 중에 이 사람만 가를 주고 나머지는 수를 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나 어떻게 할 거냐. 이래버리면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위원은 말 안 나오게 평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 안 나오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평가하면 돼요? 우를 평가하면 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대답이 좀 부족했어요? 그럼 미 주는 거고요. 대답이 좀 괜찮았어요? 수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 곱하기 5개 항목 20점이 베이스를 깔고 간단 말이에요. 20점 베이스를. 과거에는 양까지도 줬었어요. 왜? 가만 주면 과락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15점 미만이면은 과락이에요. 그럼 15점이 뭐예요? 3점이잖아요. 3, 3, 3, 3, 3. 5개니까 3점씩만 주면 15점이거든요. 꼴등이에요, 꼴등. 미만이니까 15점은 포함을 할 수 있으니까 15점 미만이니까 14점부터는 무조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는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10분 동안 설명을 듣고 정신자세 좋았다고 했지? 얘 창의력이 있다고 했어 아까. 그럼 창의력 우를 줄래다가도 가를 준다. 굉장히 성실해 보이네. 그래, 수를 주고 나머지는 우 이렇게 줘야 되겠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면접관들은. 왜? 면접관들은 전문 면접관일까요? 아니에요. 전문 면접관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면접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와서 그 느낌대로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면접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모 논문에서는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전문 면접관 제도를 신설해야 된다. 하루 빨리. 그래서 전문 면접관들을 아예 군에서 채용해가지고 계속 입사 지원 면접만 하게 해야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왜? 군무원 면직률이 너무 높아요. 몇 프로 같으세요, 여러분들? 군무원 면직률. 여러분 군무원 되시려고 하는데 제가 괜히 무릎 꿇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면직률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공식 나온 자료입니다. 1년 이내에 1년 못 버티는 군무원, 신입 직원 중에 1년은 못 버티는 군무원 몇 %일 것 같으세요? 36%입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만두고 있어요. 1년 이내에. 중요한 건 3년을 못 버티는 군무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54%예요. 3년 이내에 반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왜 나갈까요? 왜 나갈까요? 저는 1차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군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면접이 아닌 거.
두 번째 왜 나갈까요? 거주지 문제예요. 거주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지역별로 뽑으면 돼요. 지역별로. 강원도 근무할 분들 강원도에서 뽑으면 되고, 서울에 근무할 분 서울에 뽑으면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합격하셨는데, 제가 내일 개인적인 거지만 내일 함양군, 경남 함양군의 장례식장이 저희 동료 교수님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걸 찍어보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왕복 10시간이에요. 왕복 10시간. 정말 멀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대 배치를 함양이 받았어요. 함양에는 국방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죠? 국방부로 지원하면 대부분 전국으로 돌아요. 서울에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먼데 자대 배치 받았어요. 버틸 수 있으세요? 예를 결혼했으면 더 못 버텨요. 여성이면 더 못 버텨요. 친구들 없는데. 편의점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 가야 되는데, 나의 유일한 친구는 밤에는 청개구리, 황소개구리, 낮에는 매미, 논밭밖에 없고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빨리 하루빨리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군무원이 되고 나서도. 네, 그런 것들은 처우 개선을 잘해줘야 되니까. 월급이 적다고 안 가는 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월급은 많으면 좋겠지만 월급보다도 그 근무지 환경 필요하죠. 자, 여담이었거든 넘어갈게요. 자, 면접관 점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의로 판단해서 5가지 평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판단합니다. 임의로. 알겠죠? 객관식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주게 돼 있어요. 면접관들이 점수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면접관은 그럼 누구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와 있는 공식적인 문서이고요. 그냥 3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군인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보통 중령분들도 계시고 대령은 거의 없어요. 소령이나 중령분들이 제일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준이 아시죠? 준이 계급도 좀 오시고, 그리고 군무원 한 분 오실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교수가 오실 거예요. 외부에서. 외부 공무원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 공무원은 거의 안 오고요. 왜? 공무원분이 여기 와서 수익 활동을 하게 되면 허락받을 공무원 잘 안 와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의 공무원 또는 교수님들이 많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면접관은 누구냐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면접관을 잘 만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면접실이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면접실이 10개에서 13개 정도 있어요. 육군은 10개에서 10개 면접실이 있어요. 자, 내가 행정이든 군수든 차량이든 이제 들어갈 건데 1면접실, 2면접실, 3, 4, 5 어디 들어갈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2면접실로 들어갔는데 이 면접실에 있는 면접관들이 너무 성격이 좋아요. 너무 동네 아저씨 같고 너무 유하게 잘해줘요. 성적을 너무 잘 줘요. 이분들은. 근데 내가 5면접실 들어갔는데 여기 면접관들은 너무 까칠하게 막 계속 질문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도 운이라는 거죠. 어느 면접실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도 가끔 보면 왜냐면 3면접실 누가 굉장히 까칠하다 이렇게 후기를 올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21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 면접실이 10개라 그러면 이 10개 중에 그냥 점수가 높은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2면접실에 들어간 사람이 많이 합격을 하고 5면접실에 들어간 사람이 좀 적게 합격하고 했던 것 같아요. 2020년이니까 21이니까 20년이 되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래서 한때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날 면접은 합격률이 94%가 나왔는데 군수에서요. 육군 군수에서 며칠 날 면접은 30%가 나왔다. 이게 이제 국정조사에도 잠깐 언급에도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전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오류거든요. 이게 인사의 오류예요. 인사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4글자로 강제할당이 있습니다. 강제할당법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강제할당법을 어떻게 쓸까요? 점수 차가 있지 않느냐. 면접실마다
그러니까 면접실마다 합격 퍼센트를 정해놓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접실마다 균일하게 합격생이 나오는 거죠. 균일하게. 자,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병대가 한 분이 계시니까 해병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해병대는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해병대를 알려주시라고, 타구는 잘 안 알려주시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잖아요. 무조건 해병대는 순위를 매긴대요. 순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자,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3명을 뽑을 거다. 그래서 1, 2, 3등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합격 처리를 시켜버리고 반드시 면접위원회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합격생의 사인을 받고, 근데 거기서 2등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4등이 추가 합격이 되는 케이스로 순위를 매긴다고 직접 유선으로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해병대는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구는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인원이 많아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루에다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일 직렬을 막 이틀, 3일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가 없죠. 자, 장소는 작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19일 날 모집 공고 나오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방부는 용산에서 보고, 육군 인사사에서 봅니다. 계룡시에 있는 이정문에서 봅니다. 이정문 앞에. 해군 공군은 늘 똑같아요. 대전 괴정동에 있는 KT 인재개발원 층수를 나눠서 보고요. 해병대는 화성시에 있는 덕산 스포텔에서 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화성이 있어서 그렇죠. 나머지 경체는 각 부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관 대부분 몇 점을 받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를 기준을 평가한다고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좀 보겠습니다. 군무원 면접으로 역전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재작년에 군수 9급의 컷이 66점이었어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만약에 66점이 컷이었는데,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필기 점수가 80점이고 김민족이라는 사람은 필기 점수가 66점이에요. 홍길동은 컷보다 몇 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14점이 높죠? 홍길동은 아니 컷보다 14점이 높은데 내가 왜 떨어지냐? 면접에서 욕만 안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면접 준비를 잘 안 해요. 근데 김민족은 컷에 딱 걸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18점을 면접에서 맞고 25점 중에 김민족은 22점을 맞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20점 중에 플러스점, 마이너스점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 점수가 몇 점이 돼요? 김민족이 77점이 돼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필기 컷보다 14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역전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접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점수 공개 방식이. 필기가 100점 만점이고 면접이 25점 만점이니까 1대 4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나누기 2, 면접은 곱하기 2로 합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컷이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8점 이상 높으면요, 그냥 직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우를 맞는 전략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8점 이상 높으면 우 맞는 전략,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 중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점 이상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 링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점 미만으로 높다, 좀 컷에 걸린다, 그러면 좀 수를 맞는 전략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역 선택 때문에. 지역 선택 때문에. 지역에 걸려버리면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뭐 차량직이 80점 이상인 분도 있고 막 그러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과락만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괜히 엉뚱한 얘기 잘못했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점수를 그래도 끌어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우 맞는 전략으로 가서 지역 선택에서 도움받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시 준비물은 응시표, 신분증, 볼펜, 7907 가져가시면 되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종 합격 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문의가 역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무지 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무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국방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방부는 모여갖고 그 자리에서 선택해버립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국방부는 부대 선택을 하는 거지 지역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부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대 선택. 자,
국방부 예하의 부대들이 많습니다. 국방부 예하에 지난주에 국방안보 포럼이라고 해서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 호텔에서 하루 동안 했어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방첩사령부들 주관하는. 그때 이제 연재로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이 777 사령관 출신인데 국방부에 777 부대가 있어요. 그럼 777 부대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777로 가겠다. 사이버니까, 사이버 증렬이니까 사이버 정보사로 가겠다. 나는 방첩사로 가겠다. 이렇게 부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지역 선택은 못해요. 저는 7, 80%는 무조건 지방 간다고 봅니다. 그 지방도 그냥 지방이 아니라 아주 먼 지방 갑니다. 대도시보다도 아주 조그만한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국방부에서 그럼 서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죠. 수도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도권에만 있는 부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부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합참, 한미연합사, 사이버 정보사 이런 데 선택하게 되면 어때요? 수도권 근무할 수밖에 없죠. 부대가 수도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번입니다. 순번. 1번부터 꼴번까지 순위가 미리 매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필기 성적인지 면접 성적인지 최종 성적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예 안 알려줘요. 계속 얘기해도. 하지만 내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용산이 모여가지고 한 50분 동안 전체적으로 다 오리엔테이션 듣고 직렬별로 모여요. 소그룹으로. 직렬별로 모여가지고 자 1번 순위 홍길동 씨 요번에 부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저 합참 가겠습니다. 오케이, 합참.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군하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육군만 이게 따로 보지 않고 육군만 말씀드릴게요. 육군은 부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육군은 그럼 뭘 선택해요? 육군은 지역 선택하는 겁니다. 지역. 난 지역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 지역에 부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지작사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 선택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용인시에는 지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54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육군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시 단위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지역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최종 점수입니다. 최종 점수가 1등, 이거는 등이라고 해요. 순번이 아니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있겠죠. 자, 잘 보세요. 1등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내가 가고 싶은데 지역을 이렇게 써가지고요. 보내요. 1등이니까 1순위 서울, 오케이. 서울 쪽 수방사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등이 3순위로 써낸 데가 파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등이 2순위로 써낸 데가 일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2순위로 써낸 걸 먼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등수에 무조건 5등이 3순위든 10순위든 상관없이 5등 너 먼저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등이 순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순위가. 그러니까 1순위를 어느 지역을 써내야 되겠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세요. 아, 저 괜히 1순위 서울 써냈다가 이거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2순위를 의정부 쓸까요? 1순위를 의정부 쓸까? 이러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그거는. 이해 가시죠?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데를 쓰는 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왜? 내 등수가 되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그냥 쭉 가서 걸리는 거 가는 거거든요. 그냥. 내 다음 순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하세요. 가고 싶은 데 쓰시면 됩니다. 가고 싶은 데.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별로 없어요. 보통 공항 근무잖아요.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모든 13개의 공항에는 공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공항, 대통령 주공항으로 군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그리고 원주공항, 양양공항 전부 다 공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부대 선택을 합니다. 부대 선택, 공군도. 역시 이것도 최종 성적 순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해군, 해병이 있는데 가급적 나는 해안가 근무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해군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해군. 아, 죄송합니다. 해병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 해병은
해안가 쪽보다도 화성에 좀 근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TO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근무를 많이 하시게 된다. 특이하게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필기 성적을 순으로 상위자를 우선권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한 2, 3년 전까지, 최근에는 물어봐도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최종 성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최종 성적을 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부대가 어디냐, 이걸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용유예 제도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지역 선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는 최대 몇 년까지? 2년까지입니다.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업을 못 마친 사람, 장기 요양 6개월 이상 질병이나 임신을 해야 되는 사람,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파리올림픽이 개막했는데 저 올림픽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국가대표로 가야 되니까 저 임용 유예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오케이 된 사람은 임용 유예를 최대 2년까지 해주는데 그 사람은 자대 배치에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 대학생이시다. 임용 유예 하세요. 대학생이라면. 최종 합격하고 나서 대학생이 임용 유예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예를 육군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육군은 한 명에 몇천 명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임용유예가 가능한 분들은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24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24년도 시험 본 사람 1등에게 지역 선택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요. 23년, 22년에 임용유예를 한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거든요. 왜? 군번이 빠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고 나서 남은 거를 24년도에 1등이 갖는 겁니다. 예, 이거는 육군만입니다. 육군만이에요. 육군만. 육군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의 그 군무원 인사처가 있거든요. 그 과에 물어봐도 국방부는 그렇게 안 해요. 예, 하지만 육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용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내가 꼴등으로 합격해서도 군번이 빠르기 때문에 1, 2년 임용 늦게 하더라도 지역 좋은 데 가는 게 사실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 2년 늦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임용 대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많이 임용 대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추가 면접 올해도 있었어요. 추가 합격도 있고요. 연락 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추가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추가 합격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떨어졌다고 오늘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추가 합격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번 면접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면접 보러 갈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하고 응시표입니다. 이 두 개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면접 등록 30분 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30분 전에 꼭 가서 등록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군번 면접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오라고 합니다. 아침 8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대전 계룡시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전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날. 좀 컨디션 좋게 일찍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전날 가서 엄사리 쪽에 가면은 모텔들이 많거든요. 보통 거기서 자고 아침 일찍 택시 타고 이정문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준비물 잘 챙겨 가시고요. 우선은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교육합니다. 이분은 군무원이에요. 군무원분이 간단하게 교육을 해서 면접 볼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때 질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시간 없으니까 인사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사하지 말라고 해도 인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면접관들은 인사하지 말고 들어오세요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분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한다고 내가 시간 뭐 10초, 20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 잘 하시라는 거예요. 네. 다 인사 안 하고 갑니다. 긴장해서도 안 하지만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교육받고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군인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여기 뭐 타고 오셨나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고 나서 약 10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고 뭐 한간에 어떤 분들은 저는 12분 했는데요. 저는 5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더 검증해봐야 됐다 12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검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5분 안에 끝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차량직이 있으시니까 한때 차량직 1000명, 980명 정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뒤로 막 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질문 3-4개밖에 안 받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10분이 되면 현재는 이제 종이 울립니다. 종. 근데 이 종을 공식적으로 종이 울리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면접실마다 어떤 면접실은 종이 울렸다고 하고 어떤 면접실은 종이 또 안 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면접위원이 시간 타이머를 맞추거나 종을 좀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10분을 정확히 대부분 지킵니다. 10분. 그 10분 안에 내 운명을 걸고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제 책 읽으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10분 안에 다 끝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면접 질문에서 취미가 무엇인가요? 네, 제 취미는 롤게임입니다. 롤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승부욕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승부욕을 가지고 군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표현은 좋은데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롤게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롤게임을 모르고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대부분 50대이거든요. 또는 40대 후반. 대부분 중고등학생의 아들, 딸들을 키우는 아빠들일 거예요. 그분들이 중고등학생 사춘기의 아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너는 맨날 게임만 하고 왜 공부 안 해도 공부해야 돼.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맨날 아들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들이 롤게임을 맨날 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 있는 아빠한테 그 면접관한테 저는 롤게임이 취미입니다라고 하면은 절대 점수를 못 받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면접 교육하면서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취미가 뭐냐, 성격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자, 반드시 저는 퇴장할 때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퇴장할 때 인사하고 가면 예의 바라 보이죠. 퇴장할 때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퇴장하고 나면 점수를 매깁니다. 30분 정도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인원이 많으면요 20분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실제로 줄었고요. 보통 30분이거든요. 자, 10분 면접 봅니다. 10분 면접 끝나면 면접관들이 채점해요. 10분간. 그리고 면접관도 약간 쉬어요. 근데 쉬는 시간 좀 빼고 20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0분 면접 끝나면은 나머지 면접관들이 채점하면서 회의를 할까 안 할까요? 상의를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공식적으로 상의하라고 안 해요. 하지만 합니다. 해요. 왜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면접관 입장에. 나만 잘못 채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의가 이루어지냐면 면접조에 3명이 있다면 1명이 위원장이 대부분 군인이거든요. 대부분 이 아저씨가 말을 꺼냅니다. 이 친구는 상당히 성실하고 좋아 보이네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장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죠. 채점하기 바로 직전에 인사를 좀 하고 가세요. 대부분 안 해요. 긴장했다는 마음, 끝났다는 마음 때문에 대부분 그냥 썩어요. 그러니까 꼭 좀 인사를 하고 오시고 군무원 면접책, 요 책에 이제 34개의 직렬, 자꾸 책 얘기 죄송합니다. 네, 34개의 직렬이 질문지가 그대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올해 거는 다 A4 용지에 복사해가지고 드립니다. 올해 드리는 거는 질문을 10분간 받고요. 요 정도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기소개, 인성, 상황, 국가안보관, 전공질문, 시사 이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시사 이슈를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민감하거든요. 오늘날 이슈될 만한 거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임명한 신모 국방부 장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냐라는 거죠. 한미동맹 시사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국방비를 또 요구할 거거든요. 이런 거 잘못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9급, 7급은 많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우파, 좌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발전만 위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무원이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면직률이 높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준비해 가되 뭐 나머지는 요 정도 질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요. 전공 질문이세요. 전공 질문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사실. 뭘 질문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전공 질문 두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필기책을 다시 들어본다? 너무 범위가 많아요. 전공 질문은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보거든요. 꼭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차량직에게는 이런 거 물어보겠죠. 엔진오일 색깔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 기출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엔진오일 색깔이 중에 뭐뭐 있어요? 엔진오일 색깔. 검정색, 붉은색, 흰색이 되는 경우 왜 흰색이 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차량 정비를 해봤으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행정 간단한 법을 물어봅니다. 반의사불법죄가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군수, 경영에 대해서 늘 물어보는 거. 홍보와 광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했던 것들이고 아주 기본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다행인 거는요. 만약에 전공 질문은 교수가 물어보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면접 후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거에서 잘못한 거를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엉뚱한 얘기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듣는 걸 좋아할까요?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커뮤니티 가면은 어떤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났다. 이런 커뮤니티 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모르면 인정하고 죄송하다. 면접 끝난 다음에 숙제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일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다 하는 일들 하시는 거예요. 가서 엄청나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필기책 보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합격 공식 한 가지만 물어본다면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무원 7급, 9급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단점만 보이지 마세요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단점을 보이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단점을 절대 보이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면접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어려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너무 가난했다라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 없어요. 저희 집은 너무 부자여가지고 강남에 빌딩도 있고 엄청 지금 잘 살기 때문에 저 월급 안 줘도 군무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단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성실하신 부모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가정교육을 받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은 공직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거지 절대 어머님이 짜장면 싫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점을 강조하지 마세요. 저는 어려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어려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암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담을 통해서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편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굳이 왜 얘기해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얘기,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지름길이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군무원 면접 캠프에 대한 잠깐만 설명드리면 육군 늘 하시는 박구현 대리님, 김성공 공군, 해군, 해병 그리고 이제 저 노량진, 대전, 광주 이게 이제 면접위원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직렬별 팀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팀장이 돼서 각 직렬별로 여러분들에게 면접 코칭을 진행해 드릴 거고 대부분 다 군 출신이세요. 그리고 저희는 47개 직렬 34개 직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직렬이고 이 직렬 이외에는 저희가 받고 싶긴 하지만 못 받아요. 다른 분들 케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질문도 많이 없고요. 이 직렬 이외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량진, 광주, 대전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요. 1기는 8월 12일 날 면접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9만 원입니다. 수강료가 9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9만 원에 3일 동안 특강을 들어보시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19일 날 났는데 합격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컨설팅반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뭐 떨어지면은 너무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1기가 8월 12일 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혹시 성적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에요. 그 수강료는 말씀드린 대로 9만 원이다. 그리고 2기부터 여기에 대전, 광주는 필기 합격자 발표 난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프로그램 진행은 스텝 1번부터 12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강의식, 스터디 조직, 그리고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담당 팀장님별로. 그래서 컨설팅, 이런 답변 써오신 것에 대한 첨사, 발표 등이 컨설팅으로 들어가고 이 스터디는 시험 날짜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룹을 묶어갖고 예를 들어 차량 A조, 군수 A조, B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강의실이 총 6개인데 거기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조별로 스터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B는 실전 모의 면접입니다. 컨설팅이 빠진 이 모의 면접을 하는 반이고 실전 모의 면접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군무원 면접 합격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실제 점수 매겨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총 2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시기가 머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착순으로 진연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A, B, C, A는 이제 59만 원, B는 39만 원, C는 19만 원. 말씀드린 대로 면접 특강이 원래 18만 원인데 요거는 9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면접 질문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폰인데 전화하시면 거의 제가 받습니다. 면접 기간에는. 그래서 제가 받아서 많이 할당은 못 드리고 한 5분 정도씩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면접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